자, 지금 현장 상황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인데요. 앞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를 방문했다라는 소식 취재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나경원 의원의 지금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통령 관저 앞 흰색 패딩을 입은 가운데에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당 의원들이 한 30여 명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오늘 집결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오늘이 체포 영장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공수처든 경찰이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재시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 여당의 핵심 의원들이 30여 명이 지금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을 한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인데요. 앞서 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부분 강하게 비판한 바 있고요.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특정 법률을 배제한다라는 내용의 이례적인 문구를 영장에 첨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최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앞서 김기현 의원의 모습도 좀 보입니다.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방문은 안영환 의원님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여당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지요.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편들 것인가? 또 어떤 여론, 현재는 뭐 어찌됐든 탄핵 지지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대통령 체포만은 아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는 문제와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문제는 또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본인들의 노선 또 행동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오늘 지금 저렇게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집결을 하는 걸 보니까 오늘 또 뭐 경찰이든 공수처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경찰이든 공수처든 체포 영장 집행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게요. 경호처의 벽을 뚫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경찰도요? 그럼요. 경찰이 그럼 수천 명 동원해서 뭐 인해 전술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경호원들은 대통령은 현재 직무는 배제됐지만 대통령은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네네. 대통령 경호하는 게 맞고요. 그 상황에서 경호원들은 경호법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서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앞서 거듭 말하지만은 자 경찰도 무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예. 지금 각 조직들 수사기관들이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또는 다음 정권이 등장하면 그때 본인들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뭐 경찰에서는 경호처장 다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아니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돌을 했을 때 그대로 부하 직원들이 잡혀가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법에 따라서 본인들은 법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하고 있을 뿐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원들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조직의 위상을 위한 그런 발언들은 제발 서로가 국가를 위해서 삼가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수사기관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요구하면 난 언제든지 수사에 응하겠다. 뭐 경찰에서 수사권을 넘긴 다음에 그러면 대통령 측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난 당당히 응하겠다. 그래서 날 조사해라. 이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요. 또 다른 수사기관들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고 행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대목인데 안영환 의원님, 공수처의 지금 입장을 보면 체포하는 업무만 경찰이 하고 체포돼 왔을 때 수사는 계속 공수처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계속해서 수사권을 쥐고 행사하려 하는 한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유효하지요. 그렇군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공수처는 본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본인 나름대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또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법률가 집단이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약간 변했다고 해서 응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률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뭐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을
오리지널, 그러니까 본래대로 넘기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 왜 가져옵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맡겨놓고 그다음에 떳떳하게 경찰에서 대통령 출두하시오라고 그 절차를 밟으면은 네. 문제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일단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에 맞게 저는 이제 수사를 하되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역시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망신 주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어떤 품격, 권위를 망가뜨리는 그런 행동은 또 우리 국격과도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 주기를 하지 말고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 야당이 헌재의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박성민 최고, 공수처가 지금 이런 뭐 여야의 어떤 불신과 질타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고수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수사 못할 테니까 뭐 앞서 말한 내란 특검이나 경찰에게 수사권 통으로 넘기겠다라고 밝히기가 조금 뭐랄까 모양이 좀 빠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계속 수사권을 고수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한번 이제 한 차례 수사기관들 간에 일종의 좀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검찰에서도 공수처에 이제 본인들이 수사해왔던 거를 다 이첩을 하고 공수처로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그래도 맡아서 하는 걸로 좀 정리를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어떤 다른 방식의 복구 또는 뭐 다른 방식의 그림을 짜는 게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 입장에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책임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수사와 조사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좀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가도 좀 의문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공조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이랑 뭐 국방부 검찰단과 이 공수처와 같이 공조본,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꾸렸기 때문에 이 형식이 있는 한 이 형식 안에서 어떤 경찰로 자연스럽게 좀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공조본이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종의 역할 분담을 좀 하게 된다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공수처가 지금처럼 계속 고수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저에 방문한 여권 의원 30명 가운데 한 분에게 오늘 앵커의 모닝콜 걸어서 현장 상황 전해 듣겠습니다. 앵커의 모닝콜 시작합니다. 네, 오늘 김진애 도직구쇼 앵커의 모닝콜은 대통령실 관저를 방문한 여당 의원 중 박충건 의원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님 지금 현재 어디 계신가요? 지금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도 네. 이 채널A 중계 화면으로 박 의원님 포함한 많은 여당 의원들 모습 보고 있는데 대통령을 네. 만나셨습니까? 아니,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고 만날 계획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네. 그 여당 의원, 박 의원님을 포함한 30명의 여당 의원들의 어떤 관저 방문의 어떤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네. 또 그리고 체포영장을 어떻게 보면은 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발부받아갖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당 의원들 많은 의원들께서 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지난 밤 저녁에 좀 이렇게 아름아름 연락들을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경찰로 체포 업무만 일임하겠다는 입장은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정치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게 돼가지고 논란이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탄핵 찬성 반대 집회도 지금 격하게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적법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도 이렇게 충분한 협의를 거쳐갖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 의원님 나와 계신 데가 그 1차 공수처의 체포 시도 때 그 하얀색 철문이 열렸던 그 철문 앞입니까? 아니면 네, 그 철문 그렇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네. 관저 아니십니까? 철문 앞입니다. 철문 앞에. 네, 입구,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공수처든 경찰이든 2차 체포 집행 시도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오늘 당장은 없을 것으로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공수처가 그 집행을 이첩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 경찰이 오늘 중에 진행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여지는데 네. 저희 여당 의원들은 이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이 앞에서 막을 생각입니다. 지금 저 박 의원님 계신 곳이 보이는데 주변에 이 까만색 옷을 입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경찰입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아마 좀 보이고 계실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기자분들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의원들께서 오시다 보니까 일부 보좌진들이라든가 주변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몇 시까지 이 관저에 있는 철문 앞에 계실 예정입니까? 이 어떤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슈가 아마 끝나기까지 아마 많은 의원들께서 자리를 지키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더 추가적인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추가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저희가 새벽 6시부터 이제 결집하기 좀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외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류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혹시 오늘 모이신 의원들의 어떤 방문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으로도 이어지나요? 그것까지는 어떤 여러 생각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영장 집행에 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은 통일된 입장이지만 탄핵 자체를 반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이 그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당 내의 탄핵 찬성파들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박충건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내란죄라는 것을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에는 탄핵 소추까지 이뤄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정말 그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정말 신속하게 끝내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내란죄 부분을 이제 빼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 스스로가 이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은 정말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그 속내를 정말 드러낸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이제 알고 계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실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예. 우리 박충건 의원 모닝콜 전화 연결했습니다.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그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아직 체포영장의 기한이 좀 24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최대한 관저 철문 앞에 모여서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좀 저항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박 의원님 말 들어보니까. 네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 그 공수처 관련된 그 체포영장 집행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6시 10분부터 시작돼가지고 관저에 도착한 거는 7시 조금 넘어서 관저에 도착해가지고 예.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철수를 갔다가 했는데 지금 벌써 몇 시입니까? 9시 45분이잖아요. 지금 출발해가지고 한낮에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작정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그 사이에 그 며칠 사이에 사람들이 이전에는 광화문에서 시위를 많이 했었는데 아예 지금부터는 지금 한남동에서 24시간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격앙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약에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
저는 어떤 의심이 드냐면 이거는 불상사를 공수처가 오히려 초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 공수처는 그냥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무력하다 이거 그냥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우리 국가를 그 대한민국을 지금같이 어려운 상태에 그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가장 위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아직까지는 공수처가 아니 경찰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현장 소식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